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약간 핵동망데이예요. 왜냐면 오늘 수업할 게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신나는 텐션으로 한번 녹음을 끝냈는데 그게 저장을 잘못해서 다시 녹음을 하게 되어서, 그리고 그 펜 쓰는 게 저희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나눠서 쓰는데 그 펜을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올리려 보니까 파일이 다르게 저장되어 있어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펜이 없어서 아쉽지만 다시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렇지, 나만 즐거우면 되겠지. 자, 우리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한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조금 실제 생활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네요. 자,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우냐면 음,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가 우리 큰 학습 목표였어요. 근데 담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배웠고 이번 시간은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특성에 대해서 배우려면 제일 중요한 맥락을 고려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맥락이 뭐냐면 첫 번째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또 의사소통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문화 차이에 대해서나 아니면 세대 차이에 대해서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락에 대해서 조금 더 잡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 본 수업 들어갈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우선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다시 잡아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70쪽, 71쪽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해보라 하고 제가 이제 답을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답을 한번 알려줘 볼게요. 자, 글쓴이는 누구냐면 네, 달빛 도서관 담당자가 되겠고요. 읽는 사람은 지훈이랑 지훈이의 친구들이 되겠네요. 그리고 안내문의 주된 내용은 그렇죠. 달빛 도서관에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말이 되겠죠. 이거는 곧 뭐라고? 그렇죠. 이전 시간에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디어 배울 맥락이란 게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맥락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시간이나 공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한번 볼게요. 시간이라는 것은 네, 여기 나와 있죠. 점심시간에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은 네, 복도에 붙어 있는 안내문을 살펴봤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말하는 이는 지훈이, 그리고 동시에 지훈이는 이 도서관 담당자의 말을 듣기도 하니까 또 듣는 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대화의 주된 내용은 네, 봉사활동 날짜랑 시간을 정함으로써 봉사활동을 언제 할지 예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찾으면 내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러니까 방과 후가 되겠고, 그리고 공간은 달빛 도서관에 들렸다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철수가 있네요. 그쵸? 철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 사랑하는 우리 반 친구들아. 전학 가기 전날 교실에서 이렇게 마주 대하니까 눈물이 나는 걸 참을 수가 없구나. 그동안 부족한 나와 기꺼이 함께 했던 여러 친구들아. 이제 우리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함께라는 걸 잊지 말자. 라고 철수가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걸 보면 말하는 이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말하는 이는 철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네, 듣는 사람은 사랑하는 우리 반 친구들 할 때 그 우리 반 친구들이 되겠고, 그리고 주된 내용은 내가 이제 전학을 가는데 그동안 나랑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 하면서 안녕 인사를 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맥락, 시간은 언제예요? 그렇죠. 전학 가기 전날이 되겠고, 그리고 공간은 네, 교실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담아, 이 얘가 하는 발언에서 이런 대화에서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쉽게 생각해서 시간이나 공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넘어가기 전에 잠시 맥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고 넘어가 보자고 합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루어지는 머릿속에 생기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맥락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락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의도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의미 있는 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조건을 갖추고 그게 전제되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 안에 숨겨진 의미, 함축된 내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A가 이야기합니다. 저기요, 님, 지금 당장 여기로 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B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저 오늘, 오늘 저 천안 가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천안 가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A가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요일 어때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대화는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맥락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런 말들에서 조금씩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시간적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일단 시간을 찾아보면 죄송합니다. 자, 시간을 생각해 보면 오늘이 목요일이 아니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쵸? 일단 오늘은 목요일이 아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수요일도, 왜냐면 바로 그 전날인 수요일도 그 전날 화요일날 이루어진 것도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주로 화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 화요일날 얘기를 해서 수요일날 얘기를 해서 목요일날 괜찮아요? 라는 말보다 그럼 내일 어때요? 라는 말을 더 자주 하잖아. 그리고 화요일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목요일 어때요? 라는 말보다는 모레 어때요? 라는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와 같이, 그래서 조금 더 그것보다 이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소도 우리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천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A가 A랑 B의 관계도 또 한 번 알 수 있었어. A랑 B의 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네, A가 B에게 자유롭게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유추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시간이나 공간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사실들을 말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맥락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맥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락을 고려해서 의사소통을 하기인데요. 이 맥락을 고려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상황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 둘이서 이야기를 하네요. 머리 예쁘게 잘랐네. 나도 이제 머리하고 올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뭐 몇 분이 지난 후에 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리 어때? 라고 했으면 얘가 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펜이 있으면 예쁘게 써줄 텐데 글씨가 너무 이상해서. 어, 안 되네. 자, 상황을 한번 보면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은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에 관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괜찮아의 뜻이 뭐예요? 네, 좋아, 잘 어울려, 별로 나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상황은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허겁지겁 먹었더니 배가 벌써 부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나도 맛있어서 다 먹었어 하면서 진짜 얘 다 먹었네, 깨끗하게.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네. 부족하면 이거 더 먹을래? 하니까 얘가, 아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식당에서 음식을 더 먹도록 권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 여자친구가 괜찮아 라고 한 것의 의미는 아니, 부족하지 않아. 나는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똑같은 괜찮아 라는 말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이런 게 우리가 하나뿐만은 아닐 거예요. 자, 괜찮아를 쓸 수 있는 다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친구가 엎어졌을 때 많이 다치지 않았어? 이렇게 물었을 때 얘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괜찮다고 뭐 나는 별로 문제가 없어 라는 식의 대답이 될 수도 있고 이 상황에 따라서 좋다라는 뜻이 되고 아니면 아 됐어 난 충분해 라는 거절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유 괜찮아 하고 위로를 해주는 것도 되고 아니면 너 괜찮아?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좋지의 의미로 괜찮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괜찮아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고요. 같은 담화가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 경험을 한번 나눠보자고 하는데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창밖에 지금 비가 토토토토토토 내리고 있네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때 어, 이때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설거지를 하시던 어머니께서 창문을 가리키면서 비가 오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네, 비 오네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창문을 가리키면서 다시 한번 비 온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리둥절한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비 오니까 창문 닫으란 말이잖아 라고 하셨어요. 아, 바로 옆에 창문을 보니까 빗방울이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창문을 닫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보니까 어때요? 자, 비가 온다라는 말. 그냥 하나의 담화가 있었는데 그 담화가 맥락에 따라서 이 창문이 열려져 있나 닫혀져 있나 라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죠. 내가 하는 말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밖에 비가 온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야 창문 닫아 라는 그 의미를 포함되고 있는 것인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말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하죠. 아유, 책이 너무 많은데 이 책들을 어떻게 도서관으로 다 옮기지? 라고 하는데 옆에 친구를 봅니다. 얘도 봤어요. 얘는 할 일 없어 보이고 얘는 저기 일이 많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예빈아, 잠깐만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빈이가 응?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너 시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서 여기 남자의 친구의 너 시간 있어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을 한 의도는 뭘까요? 그렇죠. 시간 있으면 내 책 좀 같이 옮겨줘 라가 되겠죠. 시간 있으면 아껴 써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야기를 하네요. 응,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지금 눈치를 깠어.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이 말의 의도를 이미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쵸? 파악을 하고 나서 내가 응, 있어 라고 했으면 얘는 어떤 대답을 해야 적절을 할까요? 그렇죠. 얘의 대답은 내가 도와줄게 라거나 아니면 내가 같이 책 옮겨줄까 라거나 이런 대답이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말하는 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대화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대화 함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화 속에 함축된 어떠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화 함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대화 함축들을 한번 볼게요. 이번 주말에 뭐해? 라고 얘가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의도는 데이트 신청이고 딱히 라고 대답했어요. 자, 영화 보러 가자고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두 번이나 다 이미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A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예요? 그렇죠. 거절이 되겠죠. 데이트 하자는 거에 대한 거절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자, 봐봐. 이때 이미 한번 말했는데 거절했는데 얘가 그 의도를 파악을 했다면 다시 안 물어봤겠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더 물어봐서 확고한 거절의 의미를 표하니까 이제 얘는 나랑 같이 영화를 보기 싫은 거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진짜 사실적으로 이런 걸, 아니, 나 이미 봤는데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하는 이의 의도가 숨겨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숨겨진 의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제가 옛날에 제가 유튜브 이거 영상을 올리면 맨날 첫 번째로 댓글을 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가 8시 30분까지 등교였어요. 그래서 8시 30분에 등교를 해서 8시 50분까지 책을 읽는데 그 친구는 맨날 8시 50분? 이제 8시 55분? 이때쯤 왔던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물어봤어. 야, 너 지금 몇 시야? 몇 시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의 말을 듣기 전에 내가 몇 시야라고 물어본 것의 의도는 뭐야? 너 지금 지각한 거야? 너 늦게 온 거야? 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말하는 이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아니면 어쩌면 파악했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의도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지금요 8시 50분인데요. 지금요 8시 55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맨날 묻는 말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맞는 대답은 뭐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늦잠을 자서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하는 너 지각했어 라는 말에 대한 그러한 대답을 해주면 참 좋겠지요. 자, 그 다음으로는 문화 차이를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인사해. 이분은 우리 엄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버트는 생각을 하죠. 우리 엄마? 어? 내 엄마는 미국에 있는데 우리의 엄마라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로버트가 어떤 말 때문에 당황했는지를 말해보자라고 했는데, 어, 이게 로버트라는 이름에 있는 건데 우리 집에 옛날에 제비가 있었어요. 한 4개월, 5개월 전이었는데 우리 집 샤워 부스에 얘가 놀러 와가지고 여기다 둥지를 튼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여름 전에
계속 화장실 문을 열어놔서 제비가 들락날락하게 냅뒀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제비가 옛날에 흥부전 이런 데 보면 박씨를 물어주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년 봄에 복을 물어줄까 봐 우리가 화장실을 공유했었었지. 근데 로버트 얘기하다가 이 제비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야, 계속 우리 집에 같이 사니까 얘들도 이름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얘 이름을 지어줬어요. 맨날 계속 목을 이렇게 하면 어차피 안 보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로버트처럼 딱딱딱딱 움직인다고 해서 로버트 잭이었어요. 그래서 로버트 잭이었는데 얘가 와이프가 있었는데 얘 와이프는 로버트 잭잭으로 불렀고 그리고 얘들이 이제 둥지를 트고 거기다 새끼들을 낳았어. 그래서 걔 새끼들이 이제 여자 2명, 남자 2명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이제 여자는 남자는 로버트 잭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잭son인데 손이 아들이잖아. 그래서 잭의 아들에서 잭son이고 여자는 잭닷이었어요. 여자는 잭닷이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더우러를 줄여서 닷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이렇게 로버트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2개월 전에 떠나간 로버트 잭네 가족이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로버트가 어떤 말 때문에 당황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우리 엄마라는 그 단어 때문에 당황을 했죠. 왜? 지훈이가 말한 우리 엄마의 의미는 뭔데? 그렇죠. 내 엄마, 지훈이 지 엄마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로버트는 어떻게 받아들였는데 로버트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는 나의 엄마, 로버트의 엄마랑 지훈이의 엄마, 우리 둘의 엄마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의미 차이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지훈이는 우리를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로버트는 지훈이랑 자신 둘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자, 단어를 배워봅시다. 나는 나 혼자를 의미하는 I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we,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런 우리에 대한 걸 배웠겠죠. 그렇지만 이 우리라는 뜻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엄마, 우리 집, 뭐 우리 할머니, 뭐 우리 선생님, 뭐 우리 동생, 우리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봐봐 우리는 나라에도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 우리나라가 공동체적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 하나 나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라는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만들어낸 단어의 차이고 로버트 같이 외국에서 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나는 나만 의미하고 우리는 같이 그 옆에 있는 복수의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생기게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 차이가 나타날 때는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할지 고려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두 가지 문화가 다른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화 사이에는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넌 나랑 달라 하고 배격을 하는 게 아니라 배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 문화는 이런 건데 그렇구나 너희 문화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를 알고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를 다른 문화의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세대 차이를 고려해서 대화를 하는 건데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 민지 복스럽게도 생겼다 라고 했는데 민지는 싫은 표정으로 대답을 하네요. 네? 제가 복스럽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할머니가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민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이 복스럽다는 단어에서 각자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어떤 의도로 한 거야? 그렇지, 복스럽다는 데가 아이고 모난 데도 없이 복이 있어 보여서 아주 복이 좋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면 민지는
뚱뚱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진 거지. 왜냐면 그렇죠. 할머니가 살아온 세대에서 복스럽다는 의미와 민지가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과 세대에서 쌓인 그 복스럽다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대 차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는데 그래서 뭐요? 이게 왜 교과서에까지 나와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대 차이를 난다. 그렇다. 라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이런 세대 차이 간에 어떠한 합일점을 찾는다던가 뭔가를 해서 조금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세대 차이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찾은 건데 너무 씁쓸한 거예요. 봐봐.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도 알기는 알죠. 아유,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은 비디오가 없다고 하는 게 그래 나도 이제 조금은 나이가 들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어릴 때 비디오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리고 심지어 그 사이에 20대, 30대와 10대들 이런 세대의 차이 때문에 뭔가가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문화거나 싫어하는 문화거나 배척하는 문화를 만들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 이런 문화를 이해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본 게 이러한 평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도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부모님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는가? 내가 부모님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르잖아요. 엄마 아빠는 10대 때 어땠어? 엄마 아빠는 10대 때 선생님 말 안 들은 적 없어? 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지금 염색을 하고 싶다거나 화장을 하고 싶다는 게 내가 삐뚤어져서 내가 나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이거는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야. 우리 세대의 방식이야. 라는 그런 대화로 잘 세대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맥락이라는 것이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래. 그러면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상황 맥락과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뉜데 상황 맥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전에 맥락 블라블라로 넘어가서 좀 그렇지. 읽으면 되긴 하는데 뭐냐면 맥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의사소통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 배경을 대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상황 맥락이란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각각 놓여 있는 처지나 아니면 그게 언젠지, 시간이 언젠지, 공간이 어딘지, 아니면 주제가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상황, 맥락에 따라서 의사소통에 여러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벗어나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의 문화가 달랐다던가 아니면 역사적이나 사회적인 배경이 달랐다던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이념이 달랐다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달랐다던가 아니면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던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공부했던 세대에 따라서 다르다던가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도 조금 이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엄청 목이 아프네요. 목소리를 잘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부터는 목소리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시다. 안녕.